나르시시스트, 무례하고 뻔뻔하고 착취적인 사람들 너무 많아. 회사에서, 동호회에서, 심지어는 가족 중에도 있어. 이들이 세상에서 사라지지도 않고 내가 속세를 떠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멘탈을 붙잡고 대처하는 방법이 뭘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는 색달아빠 백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무척 힘이 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내 멘탈을 보호하는 심리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폭력적이고 골목대장 수준의 영향력 없는 나르시시스트는 아예 걸러버리고 멀리 결별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중에서 똑똑하고 매력적이며 자기 분야에 성공해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직장의 상사일 수 있으며 거래처 회사의 갑의 위치일 수 있으며 당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쉽게 결별할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고민이 커집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나르시시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건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 내가 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혹은 자포자기한 채로 먹잇감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상대하며 어떻게 내 멘탈을 지킬까요? 여기에 대해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전략은 USC에서 20년 넘게 나르시시스트를 상담하며 가르쳐온 전문 상담가이자 교수인 샌디 허치키스의 심리 전략입니다. 샌디 허치키스의 심리 전략을 7개의 제목으로 했고 그에 따른 설명은 저의 해석과 경험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많기에 2편의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를 파악하라. 가장 먼저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손자병법에 정확히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고 무조건 이긴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위태로움에 빠져 자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를 알아야 혼란으로 인한 더 큰 두려움에 빠지지 않죠. 나르시시스트보다 내 안의 두려움이 더 큰 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파악하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저 덜 자란 어른아이이고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모자란 사람들이죠. 어딘가 한쪽은 발달해서 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파악하는 방법은 제 영상 목록에 있으니 참조해 보시길 바래요. 두 번째, 내 감정을 자각하라. 당신이 상대할 사람이 나르시시즘의 사람인 걸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자신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수치심, 내면의 불안감,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교묘하게 전가시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영향력 있는 나르시시스트를 신뢰하며 듣다 보면 정말 내 자신이 그가 말한 대로 비참하고 우울한 인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감마저 없어집니다. 이렇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신호를 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과 다투거나 반대로 그들의 말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전략은 모든 심리 치유에서 기본입니다. 자신을 자각할 때 비로소 치유도 시작되고 어떤 방어 기제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 인식은 스스로 하는 자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의 말이 옳구나 틀리구나에 집중하면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에 당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계속 자신의 논리와 궤변에 당신을 집중시킵니다. 이때 오히려 나르시시스트의 의도와 달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수치감을 느끼는구나, 내가 우울함을 느끼는구나, 내가 혐오를 느끼는구나 하며 스스로 자각하고 그 감정의 이름을 부릅니다. 순간 마법과 같이 그 모호하고도 파괴적인 감정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각을 했기에 그에 따른 스스로의 대처법을 떠올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욱하며 욕구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가장 쉬운 예로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 말을 듣다 보니 내가 수치스럽게 느껴지네요. 더 들을 수 없겠어요 하며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가 말하는 방식을 멈칫하며 한번 생각하는 전환의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각이 없으면 나르시시스트가 전가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의 정체와 원인을 모른 채 그 대화를 끝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정가 있는지 모르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원인 모를 감정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맞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며 자신을 어둠에 몰아넣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서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 자책감며 무능감에 시달립니다. 혹은 반대로 그 사람 말이 틀린 거 아니야? 내가 옳아 라며 하루 왼종일 내 생각이 맞고 나르시시스트의 말이 틀리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내 감정과 에너지를 다 쓰며 나를 지지할 동조자를 찾아 헤맵니다. 결국 그 감정의 정체와 원인을 알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대면할 수밖에 없나요? 그렇다면 그들의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에 집중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그 감정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누가 그 감정을 줬는지 알게 됩니다. 부정적 쓰레기는 당신으로부터 온 게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세 번째, 나의 자극점을 들여다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이 있죠. 쉽게 말해 인간은 누구나 이기심이 있고 자기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동의한다면 당신 안에 나르시시스트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작은 나르시시즘이 그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석이 철을 끌어들이듯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들이는 네 안에 자기 중심성을 발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 저 사람이랑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해도 내가 완벽해질 것 같아. 저 사람에게 좀 양보하자. 나를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 같아 라는 생각들입니다. 전자는 완벽히 통제하기를 원하는 나르시시즘이며 후자는 더 특별함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입니다. 자신을 완벽하고도 특별한 나로 계속 이상화시키는 마법 같은 환상이죠. 이런 나르시시즘은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나에게 교묘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당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면서 당하고 후회하시나요? 문제의 해결을 내 밖에서만 찾나요? 이제 내 안에서 시작하세요. 내 안에 나르시시즘을 빨리 발견하세요. 내 안에 작은 나르시시즘이 더 커지기 전에 잡초를 뽑듯 뽑으세요. 그러기를 반복하면 당신은 어느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유혹에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건 아니건 우리 개인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나? 어떻게 그 뻔뻔한 사람이 무례하고 경계선을 침범하는 말과 행동을 못하게 하나?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의 허점을 찾아내서 옳고 그름을 진단해서 이기나? 같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필요한 노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나르시시스트의 말에 묶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바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말에 묶여 혼란해하며 정신적인 피를 흘리며 아파하게 해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게 그들의 본능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타인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신의 선택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길이며 이기는 길이며 결국 그런 굳건한 나를 보며 그 나르시시스트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변화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그런 가능성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알려드린 이 세 가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경험이 있기에 지난 날이 찰나같이 떠오르고 이 전략들과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의 답으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길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내 멘탈을 보호하는 심리 전략 3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좋은 댓글은 고정하겠습니다. 한 영상에 못 담는 얘기들은 계속 시리즈를 만들겠습니다. 2편도 곧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제발.
가자.